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가을이 벌써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과의 작별과 겨울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시면서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감소하고 있는지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급증하던 태양광 발전소가 1년 만에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개발행위가 조례 규제 강화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 및 한전선로 용량 부족, 주민민원 등 신규 태양광 발전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및 전 정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리 수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 11월 15일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17년 5,174곳, 2018년 9,631곳, 2019년 18,340곳, 2020년 24,158곳, 2021년 25,585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1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약 67% 정도인 17,108곳으로 감소하면서 태양광 시장 약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여파와 시장 전반의 하락세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양광 설치 난개발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로 일선 지자체마다 개발행위가 설치 규제를 강화한 것도 원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입지 규제를 조례에 명시한 기초자치단체는 100여 곳이 넘습니다. 지자체마다 개발행위가 조례 규제 내용은 다 다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지역의 제한 여부나 지자체별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도시계획 조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진입로나 산지농지 전용 토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등 수많은 요소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현장에서는 환경파괴, 전자파나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속출하는 민원의 발생으로 태양광 사업이 좌초되거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양광 설치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수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전력의 선로 용량이 한계에 이른 것도 이유입니다.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한전이 지자체 허가 과정에서 전력망 연결을 연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전담 조직 구성을 하고 한전 선로 연계 문제 해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변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커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S&P 전력 도매가 상한제 도입 예정 등의 태양광 시장의 악재로 꼽히는 정책으로 업계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태양광 시장을 떠나는 발전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태양광 비율을 87%에서 2030년까지 60%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반면 풍력 발전은 13%에서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나온 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8%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의 30.2%보다 크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2023년부터는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덜 공급해도 되도록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REC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 무제한 접속 제도도 재검토합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중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에는 송전선로를 보장해준다는 정책에 힘입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보급되는데 이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S&P 상한제 도입 부분에서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업계의 요구대로 제외됐지만 100kW 이상 중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여전히 S&P 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인데 100kW 미만을 S&P 상한제에서 분리하는 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중대규모 사업자를 편가르기로 보일 수도 있으며 S&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제외하는 건 연료비 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S&P 상한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민간 발전업계와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규제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부터 S&P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원인을 정리하면 현 정부의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S&P 전력 도매가 상한제 도입 예정, 지자체 개발행위가 조례 강화, 한전 선로 용량 부족, 주민 민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